자, 이거를 봅시다. 여러분 그 오늘 광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광고 나오는 거? 이거 이제 끄고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로 투자를 한다. 보였습니까? 카카오페이로 투자가 가능하다. 뭐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카카오페이를 누르면은 투자 상품을 살 수 있게 돼 있다고 오늘 신문에서 엄청 나왔어. 다 팔렸다고. 다 팔렸다고. 상품들 보셨어요? 중위험 중수익. 그러니까 일반적인 페이는 기존에 나와있던 펀드를 사게 해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카카오가 자기들만의 상품을 만들어서 카카오페이에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하루에 한 번인가 이렇게 올려준대. 자기들이 상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궁금하잖아. 얘들이 과연 무슨 상품을 만들까? 기존에 있던 상품이 아니라 뭘 만들어서 올려준대. 중수익 뭐 중위험 10% 이익 10% 수익 뭐 중위험이다 해서 봤지. 근데 보자마자 마감이긴 하던데 맞을 수 있지. 거기 증권사도 있는데 증권사도 샀죠. 그리고 남들이 구조화 상품 만든 건 갖다가 팔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봤어요. 본 결과. 자, 본 결과입니다. 제가 봤어요. 자, 상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름이 개인 구조화 트렌치 A1이야. 여러분들이 봐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 이름이 저거야. 첫 번째 상품. 개인 구조화 트렌치 A1. 저게 뭐냐? 나도 한눈에 못 알아보겠어. 그래서 엑셀로 적어봤지. 자, 봅시다. 투자기간 9개월에 약 카카오 정도의 등치인데 모집 금액이 6억 원이야. 야, 이거는 진짜 카카오 정도의 등치면은 10분 컷이죠. 이거는 10분 컷. 딱 보자마자 야, 개인 구조화 트렌치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저는 보자마자 대충 이름만 봐도 뭔지는 알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저는 이름만 봐도 뭐 하지만 꼭 상품을 다 안다는 건 아니니까. 자, 기초자산이 44명에 대한 개인 신용 대출이야. P2P랑 비슷한데 다르죠. P2P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대출해 주는 거고요. 그쵸?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대출해 주는 건데 P2P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대출하는 거잖아요. 도망을 누가 쳐? 여러분이 칩니다. 자, 도망을 여러분이 치는 게 P2P고요. 그쵸?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도망을 여러분들이 치고 때리는 것도 여러분. 한마디로 이제 개싸움을 하는 곳이 이제 이쪽이고요. 자, 기초자산이 44명의 개인 신용 대출인데 이거 정확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 카카오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냥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상품을 읽어보고 얘기 드린 거니까 또 뭐 숫자라 이런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고 보세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44명의 개인 신용 대출이고 이 개인 어디에 대출한 거냐? 전북은행의 1금융 대출이라고 돼 있어. 이름이 정확치는 않은데 얼핏 보기에는 전북은행이 44명한테 개인 신용 대출해 준 거를 떼와서 그거를 하나의 그 구조화 상품으로 만들었다. 포트폴리오로. 전북은행 1금융권이죠, 당연히 1금융권.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 44명이 떼어서 만들었다. 일단 이렇게 보여요. 정확치는 않지만 그렇겠지.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에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안 눌러볼 거예요. 눌러보시면 이겁니다. 13등급이 한 50%고 신용등급인 것 같지? 4등급이 25%고 이 44명 중에 그죠? 44니까 곱해보면 되죠. 이거 곱하기 이거 보면 대충 22명이 13등급이고요 11명이 4등급 7명이 5등급 6등급이 뭐 4명 뭐 이 정도의 상품으로 만들어졌나봐. 만들었어요. 이걸 하나의 포트폴리오에서 여기 나오는 포트폴리오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는 상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자, 증권으로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름부터 트렌치 A잖아요. 트렌치 A1, A2, A3 뭐 있는 것 같던데 트렌치가 뭐냐? 그 하나의 상품을 만든 다음에 먼저 갚는 순서대로 먼저 받을 수 있는 걸 트렌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트렌치 A는 뭐냐면은 먼저 받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들이 돈을 갚을 때 먼저 받고 싶어요? 나중에 받고 싶어요? 당연히 먼저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부실률이 없다 그러면 다 받을 수 있잖아. 기다리면은 트렌치 B까지 끝까지 받습니다. 근데 일단 트렌치 A에 갚아요. 먼저 받아. 트렌치 A가 다 받으면
다음에 트렌치 B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트렌치 A가 트렌치 B보다 받을 확률이 높겠죠. 여기는 트렌치 A가 다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실률이 0%면은 뭐 상품을 정확하게 뜯어보진 산식은 안 나왔지만 부실률이 0%, 44명이 돈을 다 갚았다! 그러면은 둘 다 맞습니다. 트렌치 B는 수익률이 무려 13%예요. 트렌치 B는 수익률이 13%가 높죠. 트렌치 A는 7.5%. 당연히 위험이 크니까 높게 주는 거고 부실률이 2.51%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개인 구조화 트렌치 A 상품입니다. 요 상품이야. 부실률이 2.51%면은 거기까지는 보장된 수익률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먼저 받기 때문에. 그럼 2.51%가 몇 명이냐? 그럼 계산해 보면 되지 뭐. 이거 곱하기 대충 한 명 정도가 돈을 띄웠을 때 동일하게 돈을 빌렸다 가정을 하면 물론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같다고 치면 대충 한 명 정도가 44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돈을 안 갖고 튀었을 때는 여러분들 수익 7.5%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보다 크게 그러니까 두 명 다 똑같이 돈을 빌렸다 가정했을 때 2명 이상이 돈을 띄어서 도망가면 이 수익률이 0이 아니야. 조금씩 줍니다. 줄어요. 2.5에서 14.91%, 14.91%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대충 6명에서 7명 정도까지 돈을 안 갖는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수익률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7.5%가 보장이 아니라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뭐 7.5, 7.3, 7.2, 7.1 쭉쭉쭉쭉 내려가서 만약에 부실률이 15%가 넘었다. 44명 중에 7명 이상이 돈을 띄어먹었다. 그럼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원금입니다. 원금.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띄어먹어. 7명보다 애들이 돈을 미친듯이 띄어먹어서 7명 이상 8명, 9명, 10명, 20명, 30명, 40명으로 가면은 원금이 까이는 거야. 원금이 까이는 거예요. 여기서 또 손실 라인이야. 트렌치 B는 이미 한 명이라도 안 갖기 시작하면 이미 돈이 까이는 거고 얘네들은 우린 A니까 A만 관심 있으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상품이 이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전북은행이 제1금융이고 제1금융에서 뭐 그 상품 설명을 보니까 뭐 대충 90% 이상 뭐 90 지금까지는 전부 갚았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무슨 신용대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초자산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까지는 대부분 다 갚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P2P 아닙니다. 이거 P2P 상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빌린 거를 그냥 띄워와서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서로가 서로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훨씬 높죠. 지금까지는 다 갚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그런 거다. 그런 거다라는 걸 알면 돼요. 투자기간은 9개월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은행이 대출해주는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고 보면 돼요. 은행이 대출해주는 거. 내 돈이 0%가 될 수가 있냐? 있죠. 44명이 한 명도 안 갚으면. 이자율 오르면 위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고정일 거예요. 고정. 얘네들 44명 신용대출은 이미 확정이 됐을 거야. 금리가. 확정이 되고 투자 기간 동안에 이거의 기초자산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에는 변화가 없는 상품일 거예요. 변화가 없는 상품. 그러니까 만들어 놨겠죠. 금리 위험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자, 이게 1번 상품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15%까지 이게 내려가기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원금 보정 확률은 제가 봐도 99%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수익률이 요 사이 어딘가 있을 가능성은 좀 있죠. 요 사이 어디 2.51에서 부실률이 15% 사이에서 움직이면 수익률이 7.5%보다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9개월 동안입니다. 9개월 조금 내려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정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2P 펀드 업체가 만든 거겠죠. 아래 보면은 피플 펀드라고 써 있어요. 피플 펀드라고 돼 있는데 이 상품 자체는 피플 펀드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초 자산이 P2P 대상 기초 자산은 아니라고 그 말하는 거죠. 이게 P2P 만든 회사인지는 저 정확히 처음 본 회사예요. 처음 본 회사. P2P 펀드를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상품 자체가 P2P와는 좀 관계는 없는 회사예요.
이 등급도 개인 신용 등급이 좀 정확치 않고 나와 있는 걸로. 하여튼 이게 1번 상품이 이렇게 된 상품입니다. 재밌어요, 상품들이. 자, 2번 상품은 사실 별로 볼 게 없는데 잠깐 보면은 온라인몰에서 이제 판매자들이 판 다음에 나중에 돈을 받잖아요. 그 온라인 뭐 G마켓이나 무슨 뭐 대형 마켓 돈을 받는데 그 기간이 텀이 있잖아. 판 다음에 현금 받는 기간에 텀이 있어요. 텀이 있으니까 그 텀 동안에 판매 완료된 매출 채권에 대해서 판매자와 대형 온라인몰이 있는데 얘네가 서로 돈을 주고받는 텀이 있잖아요. 물건을 팔려서 돈 줘야 하면 얘네가 조금 이따 준다고. 일로 조금 이따 준다고. 그 텀 동안에 판매 완료된 매출 채권을 그 모아서 판매자한테 먼저 주고 대신에 여기서 이자를 받는 이제 그런 상품입니다. 요건 한 6%, 3개월, 모집 금액 1.5억 원. 요것도 5분 컷이겠죠. 1.5억 원이면 1.5억 원이면 6%. 이 여기서의 위험은 요 판매자가 이 근데 대형 온라인몰이 어딘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 이름 자체는 어딘지가 안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뭐 그냥 이런 상품을 보면 되고 재밌는 거는 여기서부터죠. 자체 맞아요. 어음 할인 상품이에요. 재밌는 거는 3번 상품부터 좀 재밌어요. 이게 아파트 담보 상품인데 수익률이 무려 연 11%를 주는데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하는데 대단하죠. 오, 투자 기간은 한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모집 금액이 8천만 원이야. 이건 무슨 소리예요? 한 개라는 거죠. 한 개. 어딘가 아파트 한 채. 어딘가 아파트 한 채. 어딘가 아파트 한 채. 이거 어디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고양시 일상 동구에 있는 21평짜리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거 한 채. 10채도 아니고 진짜 한 채야. 그거 딱 하나 콕 집었어. 그 상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딱 집었어요. 딱 집었어. 오, 어딘가에 있는 주소도 있어. 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저게 내가 투자한 거구나. 담보물은 고양시 일산에 있는 어딘가 아파트 한 채랍니다. 상품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렵지도 않아요. 보면은 자, 상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아래 만들어 왔는데 이 상품 전체는 3.6억 원짜리입니다. 이 전체 이만큼이 3.6억 원짜리야. 3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예요. 3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야. 3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인데 지금 대출이 얼마 나가 있냐? 대출이 2억 3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3억 6천만 원짜리 요 파란색 있죠? 파란색만큼이 대출이야. 대출 안 나간 게 1억 3천입니다. 3억 6천짜리가 2억 3천과 1억 3천으로 나뉘어 있는 거죠. 대출은 2억 3천, 대출 안 나가 있는 여유는 1억 3천. 자, 근데 잘 보면은 뭐 이 정도에서 내가 돈이 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선순위 대출이라고 있어요. 뒤에 읽어보면 정확한 용어가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은 얼핏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미 나에 앞서서 누군가 선순위 대출이 1억 5천이 있어요. 2억 3천 중에. 이게 무슨 소리냐?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서 1억 5천을 받는 거야. 나 빚을 갚으면. 나는 얘네들이 이게 트렌치 1이야. 이게 TRA고 이게 TRB라는 거죠. 없는 용어지만 대충 이해하기 쉽게 쓰면은 나 말고 누군가 1억 5천이 이미 담보가 돼 있는 거야. 은행 담보든 무슨 담보건 담보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2순위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서 안 나왔지만 그럴 것 같아. 2순위 한 8천만 원짜리 2순위 전세일 수도 있지. 전세일 수도 있어. 은행 대출일 수도 있고 전세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8천만 원짜리 그 후순위 요거보다 밀리는 대출액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6억 원짜리인데 앞에 대출액이 2.3억 원이 있어. 그쵸? 2.3억 원 중에 요 아래 있는 게 1억 5천이고 여러분들은 0.8억 8천만 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버퍼는 얼마냐면은 여유금 1억 3,240만 원만큼 집값이 내려가면은 까이는 게 나부터 까이는 겁니다. 당연히 선순위가 나중에 까이겠지. 선순위가. 그러니까 그 지금 3억 6천짜리 집에서 집값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 빠졌다. 그럼 내 대출 금액이 까이기 시작하는 거야. 위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까이는 거죠. 집값이 내려갈수록 이런 식으로 경매로 나오면 원금 다 날릴 수도 있는 건 아니죠. 경매가 얼마에 팔리냐의 문제니까.
경매가 지금 여기 이 라인보다 비싸게만 팔리면 나도 받습니다. 비싸게만 팔리면 36.5%니까 60 담보 감정가의 63% 이상만 이 집이 팔리면은 나는 돈을 받아요. 그런데 63%보다 싸게 팔리면은 나부터 까이는 거죠.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 21평짜리 아파트가 가격이 36.5%가 까일 확률과 비슷합니다. 35% 까이면 내 돈이 까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일이 별로 없겠죠. 상식적으로 많진 않아요. 자, 얼마나 가까이야 내 돈이 0이 되는가,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36%가 까인다고 내 돈이 바로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1원씩 까이는 거잖아요. 내려갈수록 조금 더 까이는데 내 돈이 다 까이는 이 라인이 얼마냐면은 계산해 보면은 간단하게 이 여유금과 여러분의 대출액이 다 까이는 라인은 집값이 58.6%입니다. 지금 대충 계산해 보는 거야. 정확한 숫자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계산한 거니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이 절반 이하 떨어지면 내 돈은 0이 될 수 있어요. 대충 반퉁보다 더 60% 집값 60% 하락 60%가 까이면은 나의 8천만 원은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 이렇게 될 확률. 여기에 지금 제가 제대로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험 얘기가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 보험 얘기가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있을 수도 있어. 보험이 없다면은 집값이 60%가 빠진 순간에 여러분들의 돈이 0이야. 36.5%에서 한마디로 36.5%에서 58.6%는 얘가 손실 구간이죠. 집값이 하락이면. 집값이 0에서 36.5% 사이면 다 받습니다. 굿. 받는다. 내 돈. 그쵸? 이 아래는 58.6% 미만 0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집값이야, 집값. 구조가 이것만 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기간이 11개월입니다. 10년이 아니야. 11개월. 굉장히 짧은 상품이에요. 이 11개월,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집값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야.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11개월짜리 상품. 11개월짜리. 집값이 오르면 상관없어요. 나는 고정된 수익률을 받는 겁니다. 이거 위로 가면은 그냥 고정된 수익률을 받는 거예요. 얼마? 111%. 있잖아. 수익률 연 11%니까. 111%는 아니죠. 11개월이니까 11 나누기 12죠. 11 나누기 12%. 1 더하기 1 더하기 11 나누기 12만큼. 아이고 씨. 뭐냐? 뭐야? 하여튼 뭐 그 정도 받는 겁니다. 산시가 안 맞냐? 자, 요 정도가 중위험 중수익 한 11% 정도. 1년 내에 집값이 여기 11개월에 집값이 어떻게 될 거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죠. 안전 그 자체로 보는 분도 있고 11개월 일산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 감정가는 여기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 국토해양부 최근 실거래가로 뭐 나온대요. 감정가의 정의가 이거래. 감정가의 정의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게 괜찮은 것 같다면 다음 상품도 있습니다. 똑같아. 아파트 담보 상품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한눈에 볼 수 있죠. 한번 봤기 때문에. 수익률은 연 9.8%, 기간은 똑같이 11개월, 모집 금액은 2억입니다. 2억 역시 한 채죠. 한 채입니다. 한 채. 딱 봐도 2억 한 채야. 담보물은 무려 서울시 용산 아파트 아크로타워 38평. 왠지 못 들어봤지만 이름 멋있죠? 이름이 일단 아크로타워, 아크로바틱한 뭐 이런 좋은 거 38평. 야, 요게 왠지 사람들이 마음이 살포시 안정이 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름. 영어가 일단 들어가. 역시 이름을 영어로 줘야 돼. 이 아크로타워라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 이게 서울 용산구 아파트 평화 아파트 38평형 이러면 좀 불안해. 똑같은 거여도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인데 똑같아도 평화
38평. 야, 뭐 이러면 이거 재건축이 예정되는 아파트 같기도 하고 평화 아파트. 이거 좀 아닌가? 그죠? 뭐 평화 말고 옛날에 많이 쓰던 아파트 이름 뭐 있냐? 옛날에 많이 쓰던 거. 뭐 있지? 뭐 있을까? 아주 옛날 아파트. 무궁화? 그래, 무궁화 38평. 뭐 백마, 목련 뭐 이런 거 쓰면 없어 보이잖아. 갑자기 이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좀 주공 아파트. 야, 대박인데? 주공. 그래, 어디서 많이 들었다. 주공 38평 그러면 곧 재건축을 해야 같은 느낌. 저 곧 쓰러질 것 같고 왠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름을 아크로타워로 그리면 갑자기 이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요거 지우고 봐봐. 야, 근사한 상품 아닙니까? 근사한 상품? 역시 이름 잘 지어야 된다. 아크로타워 잘 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상품 구조는 똑같아요. 전체 상품은 11조랜다. 11억 7천만원. 왜 이렇게 싸지? 평당 3천밖에 안하네? 11.7 나누기 38하면 평당 3천만원짜리네. 평당 3천만원. 싼데? 아이고, 평당 3천만원짜리 싸잖아. 용산 강남은 아니지. 싸잖아요. 요즘 3천이면 거의 최저. 하여튼 이름은 멋있는데 감정가에서 여기 감정가는 실거래가라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3천짜리 11억 7천만원짜리입니다. 이것도 공시가인 줄 알았는데 자꾸 실거래가라는 말이 있어서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쌍열님은 쌍열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쌍열님 모셨어요. 그리워서요 형님 크크크. 방송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11억 7천만원 중에서 내 대출은 얼마냐? 2억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출은. 여러분들의 앞에 선순위가 6억 4천이 있어요. 선순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유금은 3억 3천. 여기서 여기까지 까이는 데가 3억 3천. 28.4%가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의 본전이 위험해지는 거고요. 거기서 쭉쭉쭉쭉 더 내려가서 45%가 까인다. 그럼 0입니다. 아까처럼 치면은 0에서 28.4%까지는 다 받아요. 좋아요. 근데 28.4%에서 45.4%까지 가격이 내려가면은 여기까지가 본전입니다. 수익률이 점점 까이는 거야. 여기는 9.8%죠. 9.8%. 이 라인은. 이거는 9.8보다 까이겠죠. 까이는 중. 45.4% 아래로 가면은 이거는 0원입니다. 0원. 기간은 1년이에요. 투자 기간 1년에 가격이 28.4% 30%가 내려가야 여러분들이 손실이 날 수 있는. 후순위 대출이에요. 후순위 대출. 한마디로 아래에 있는 애들의 어떤 리스크를 대신 좀 안아주는 거죠. 아래에 있는 애들의 미러짱돌님이 10개를 아래에 있는 거에 후원하였습니다. 대출을 참고할 점. 받아주는 수익률에서 25%는 세금으로 떼간다 잊지 말것. 아래에 있는 리스크를 좀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선순위 하면 당연히 이 수익률이 나오겠니? 확 내려가겠지. 우선순위 하면은 뭐 한 6%도 안 나오지 않을까? 얼핏 생각에? 우선순위 애들은 우리 돈까지 다 까야 되는 거잖아. 우선순위 애들은 45.4%가 내려가도 받을 거 다 받는 애들이에요. 이게 선순위죠. 거의 집값이 절반이 내려가도 받을 걸 다 받을 수 있는 게 선순위고, 여러분들은 3분의 1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죠. 얘네들의 위험을 좀 떠안아 주는 거야. 간단하게. 자, 그런 상품입니다. 할만한가요? 대출액은 70%, 집값의 70%가 대출로 차 있어요. 집값의 70%가 대출로 차 있는데 여러분들이 후순위 대출 해준 거고, 그게 얼마나 위험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투자 기간은 11개월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중에 이거 계속 나오는데요. 앞으로 쭉. 오늘 첫날이어서 첫날 상품만 몇 개 보여드리는 건데, 이번에는 11.5%, 투자 기간 11개월, 모집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담보물은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26평 아파트. 가격은 4.45억 원짜리야. 노원구에 있는. 근데 이거는 아까랑 똑같아서 다시 얘기할 게 없는데 딱 하나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여긴 이게 있더라고. 보험에 가입돼 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요 아래서부터는 내가 원금 손실이잖아요. 여기서부턴 원금 손실인데 손실분의 90%의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대. 이런 말이 있더라고.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까지는 내가 다 받는 거고 아까랑 똑같이 치면은 29.4%까지는 다 받는 거죠. 11.5% 다 받고, 그쵸? 뭐 대충 받고 이 아래 29.4% 아래로 내려가면은 손실이잖아.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 그러다가 얼마야? 45.3%를 치면은 난 0이야. 이 아래부터는 손실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난 0이거든. 근데 여기 손실이 발생하는 곳을 90%를 원금 손실만, 이자 말고 원금 손실만 보호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만약 이게 진짜면은 내가 정확히 이해했다면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정확히 안 봤는데 그 조건이 별게 아니라면은 6, 7천만 원의 90%니까 6,300만 원이 보장됐다는 소리잖아. 6,300만 원이 보장됐다는 소리잖아요. 손재학님 안녕하세요. 그 상품이에요. 집값이 엄청 내려가도 90%는 건질 수 있다라는 보험이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 제가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아래를 막아주는 무슨 풋옵션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자, 요런 상품입니다. 리스크가 없지 않냐고. 리스크는 그래도 있겠지. 리스크는. 근데 이게 11개월 롤오버 하는 상품인 것 같아서 뭐 11개월 뒤에 이게 뭐 안 팔릴 확률, 이 상품이 또 안 팔리면 돈을 못 줄 확률이 있으려나? 그런 게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11개월 뒤에 이 상품이 만약에 또 이게 아마 20년 뭐 만기 그러겠지. 20년 만기 그럴 텐데 예를 들면 이 대출이 11개월마다 롤오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가거든요. 이게 각각 1년이라고 치면 1년에는 A라는 애가 사고 팔아요. B가 사고 C가 사고 D가 사고 이런 식으로 쭉쭉 들어와 주는 건데 롤오버를 하는 거잖아요. 팔고 사고 이렇게 그 리스크를 누군가 계속 분산해서 져주는 거 아니야. 20년짜리를 다 팔면 안 사겠지. 안 사겠지. 이게 보통 구조화라 그러잖아요. 20년 만기를 여기를 투자 기간을 20년이니까 240개월 이렇게 쓰면은 잘 안 팔린다고. 240개월 20년간 묶입니다. 11%에 7천만 원 이러면 사람들이 잘 안 팔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요. 잘라서 이렇게 여기 1년 누가 갖고 있고 1년 지나면은 B가 갖고 있고 C가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간을 잘라서 이제 팔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뭐 롤이 안 될 확률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제 상품을 제대로 잘 안 봐서. 은행은 이거를 20년짜리 하는 거죠.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20년 담보 대출 해주면은 240개월을 여러분한테 대출해 주는 거잖아. 240개월을. 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굳이 이 상품에 대한 트렌치 A 부동산에 대해서 트렌치 A, 트렌치 B, 트렌치 C, 트렌치 D. 자, 이렇게 나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A를 뭐 어떻게 A로 만든 상품을 대상으로 또 파생 상품을 만들어. 그쵸? 이거를 또 팔어. 누가? 그래서 이 A 대상 상품 파생 상품을 모아. 막 모아. A1, A2, 뭐 A3 뭐 이렇게 쭉 모아. 쭉쭉쭉쭉 모아서 이거를 또 하나의 펀딩,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어. 그래서 이거를 또 뭘로 팔어? 이게 뭐였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를 치면서 쫙쫙쫙쫙쫙쫙쫙 해서 가지를 치면서 만든 게 그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파생 상품을 만들었다가 이걸 이렇게 계속
회전시키는 거 아니야. 이걸 한 번 굴리고 2번 굴리고 3번 굴리고 4번 굴리고 해서 이 마지막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맨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 마지막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영화 빅숏을 보면 나오죠. 맨 앞에 있는 실제는 뭐예요? T라는 부동산이잖아. 이 T라는 부동산에서 이게 시작을 한 거 아니야 지금. 실제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26평짜리인데 맨 앞에는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이 넘어갈수록 맨 뒤에 있는 사람, 여기쯤에 있는 애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알 것 같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은 몇 번을 넘어온 데다가 지금 말이 좋아 T지,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T1, T2, 그쵸? 이게 대충 몇백 개로 돼 있을 거라고. 몇백 개 쫙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요게 여기 있는 요 상품이, 지지지지 상품이 과연 뭔가를 몰라. 여기 있는 상품이 이 많은 거를 거쳐왔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돈이 되니까 사는 거 아니야. 사는 거. 자, 그랬다가 여기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 순간에, 그쵸, 사람들이 배를 째는 순간에 여기에 엮여있던 수많은 애들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애들이, 이 뒤에 있는 어마무지한, 진짜 요 T1 하나에서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야. 이 많은 게 T1 하나가 무너지면 다 날아가. 자, 그랬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죠. 이 짓을 하다가, 그게 영화에 보면은 뭐 이상한 두꺼운 거 갖고 오잖아요. 빅숏에 두꺼운 종이페이퍼 갖고 오면서 막 보잖아. 실제 어느 부동산이 여기 있는지. 그러니까 막 그 판매하는 그 은행인가 거기서 그걸 왜 보려고 그러냐고.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부동산이 뭔지를 도대체 왜 보려고 그러냐고. 아무도 안 보는데 뭐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왜? 어차피 오르니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이 상품에 대한 원래 기초자산을 보려고 뭐 어디 창고에서 막 이만한 걸 갖고 와. 그래서 막 뭐 몇백 개만 이렇게 보잖아. 그걸 왜 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데. 어차피 그거 돈 다 받을 수 있어. 이게 뭔지 상관없어. 왜? 어차피 오르니까. 부동산이잖아. 그래서 아무도 안 봤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오르니까가 안자가 붙는 순간에 골로 가는 거다 라는 거를 깨닫고 빅숏을 걸죠. 파생 인버스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해서 그렇지. 안자가 걸린 순간에 골로 가는 거를 깨닫고 여기다가 빅숏을 걸어서 대박이 나는데요. 그때도 한 100번쯤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은, 아시죠? 이제 제 방송을 보는 분이라면 대부분은 죽습니다. 대부분은 죽어요. 안 죽어서 영화가 된 거예요. 그쵸? 다시잖아요. 이제 안 죽어서 영화가 된 거예요. 그쵸? 남들이 안 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 다 죽거든. 제가 생각하기에 한 99%는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딱 그 2007년 서브프라임 터지는 그날, 그죠? 2007년 그날 들고 있던 사람만 안 죽어서 이 영화가 된 거예요. 대부분 죽은 자들은 영화 안 되죠. 영화가 안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얘들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장윤아님 안녕하세요. 여기 영화 안 돼요. 여기 대부분 죽었던 수많은 개념찬 애들은 수많은 개념 가이들이잖아요. 막 입으로 말이야. 너희들이 이거 안 열어봤냐? 부동산 T1, T2, T3 쓰레기다. 안 열어봤냐? 개념 없는 자식들하고 숏을 쳤던 많은 애들은 죽어서 영화가 안 됐어요. 영화가 안 되고 바보가 됐습니다. 바보. 이게 99% 바보예요. 99%. 안 열어봤냐? 그거 안 열어봤냐? 이런 소리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거는 타이밍. 주식이 오른다, 주식이 내린다. 얼마나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무슨 A 종목 그거 보란 말이야. 내가 2만원 간댔지. 지금 뭐 얼마 간댔지. 가긴 가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언제지. 아니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이거. 야, 가면 어쩔 건데. 얼마 간댔지. 맨날 밥 먹으면은 뭐 술 마시면 하냐 그거잖아. 아 내가 옛날에 그 분명 오른다 그랬는데 오른다고 했지. 언제? 아주 상당히 비교적 상당히 정확하게 언제? 이거 모르면 똑같은 거야. 뭐 개념가애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기서 다 죽어. 언제?
가긴 가지 당연히. 맨날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언젠간 함께 하지.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죽은 다음에 함께 죽은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함께 하면 뭐해. 나 무덤에 누워서 바보 여기에 눕다 그랬는데 바보가 2006년에 누웠어. 여기서 2006년에 골로 가다 왜 묘비에 써있는 거 아니야. 2006년에 나 골로 가다 슈카 여기서 골로 가다. 아 분명히 개념 찾는데 2007년에 어떤 분들은 대박이 돼서 막 몇천억을 벌고 영화가 되고 훌륭한 뭐 그러는데 너와 나는 함께 하겠지. 글로리플링 감사합니다. 너와 나는 여기서 2006년에 골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얼마 되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정확한 타이밍 슈카 골로 가다 이건 얼마나 나왔어. 자꾸 10분 죽습니다. 비트코인 맨날 빠지던데 요즘에. 자 그래서 이게 요번에 카카오가 그 요런 상품을 론칭해서 만들어 놓은. 옛날에 이런 상품이 없었냐? 증권사 지점 같은 데 가면 있기는 한데 잘 보긴 힘들었죠. 여러분들한테 증권사 지점에 맨날 갈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쉽게 볼 수 없는 상품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리스크도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수익률을 11.5% 주는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란 말 있잖아요.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11.5% 주는 상품은 잘 없어요.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나름 뭐 카카오에서 거기 뭐 전문가라는 분들이 앉아서 좋은 상품을 구하려고 눈에 불을 킨 다음에 올려주는 거잖아요. 올려주는 건데 솔직히 금액이 너무 작아. 요즘 시트1, 시트2, 시트3, 시트4, 시트5 다 합쳐서 얼마래더라? 팔린 게? 판 게? 6억 9천인가? 7억이 안 돼. 7억이. 야 카카오톡에 한 1000만 있잖아. 1000만 명. 근데 7억을 파는 건 이거 아직까지는 초기여서 그렇지만 초기지만 아직까지는 미끼에 가깝죠. 미끼 상품에 가깝지. 못 사. 어떻게 살 거야 이거? 카카오톡에 몇 명 있는데 6억 9천만 원을 팔면 69억도 아니고 이거 초기지만은 지금은 뭐 미끼 상품에 가깝다. 근데 뭐 인기가 좋아지면은 이제 뭐 69억, 690억, 6,900억이 돼서 우리나라 금융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 카카오톡이 요즘에 그 밀고 있는 그 카카오 투자 상품이에요. 내가 이 방송하려고 들어가 봤어.